국민의힘의 비대위 추진 속도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8월 말에 있을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이 또 치열한데요.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소식 두 분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박진영 숙명여대 개관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말씀을 드린 대로 국민의힘 현재 당 상황이 굉장히 비상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전국 상임정국위에서 현재 당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을 하면서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게 되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당이 비상 상황입니다. 당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이 징계를 받고 있고 또 최고위원 네 분께서 사퇴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업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 상황을 우리가 결단을 내려서 수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상 상황이 지속이 된다 그런다면 올바른 태도로 국민에게 다가가도 저는 효과가 전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건 논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이 처한 현 상황이 당의 비상 상황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비상 상황이냐의 표결에는 40분이 참석을 하셔서 29분이 찬성을 했습니다. 비대위가 출범을 하면 이준석 대표는 이제 대표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비대위가 출범을 하게 되면. 네. 그래서 그때 지난 7월 11일입니까? 그때 직무대행 체제냐 아니면은 비상대책위원으로 가야 되느냐 또는 빨리 전당대회를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검토와 토론이 있어가지고 당시에 당원 당규상으로는 두 가지 것이 안 되니까 직무대행 체제로 간 겁니다. 자, 비대위 체제로 가게 되면 이준석 대표는 자동으로 당대표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그 수순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박진영 교수님, 지금 비상 상황에 대한 판단이 각자 입장마다 좀 엇갈리고 있거든요. 당 내에서요. 네. 어제 상임정국위에서 내린 지금 상황은 비상 상황이다. 그러므로 비대위 체제로 들어간다라고 내린 결정, 이 판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요. 저희가 살면서 이게 비상 상황인지 아닌지 투표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네. 너무 참 안타깝기도 하고 참 해프닝성에 가깝다고 보여지는데요. 최고위원회가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비대위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최고위에서 안건을 내서 상임정국위원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최고위원들이 사퇴한다고 했다가 다시 최고위원들이 모여서 의결을 하기도 하고 결국은 이 상황들이 보면요. 민주적 절차라기보다는 누군가를 쳐내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수님께서는 그러면 지금 상황은 어제 같은 결론을 내릴 만한 비상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세요? 근데 결국은 이거 아닙니까? 이준석 대표가 직무대행인 상황으로서 없어진 상황. 예. 이 상황은 지난번에는 비상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직무대행으로 갔었기 그렇죠. 때문에. 6개월 이후에 복귀하면 되는 겁니다. 네. 복귀하면 되는 상황인데 그 중간에 권성동 원내대표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문자 파동 이것이 일어나면서 비상 상황이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결론은 뭡니까? 이준석 대표를 당대표에서 완전히 없어지게 하는 상황으로 결론이 났다는 겁니다. 예. 원인 제공자가 이준석 대표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준석 대표가 책임지는 형태로 간다. 결국은 이건 비상 상황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목적은 이준석 대표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는 거죠. 네. 이준석 대표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 그 의도를 가지고 지금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 시도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주셨어요. 윤기찬 위원장님께서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실제로 법률을 다루고 계시니까, 법률이 부위원장이시니까 법률적으로 이게 문제 없겠습니까? 이게 비상 상황이라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요? 글쎄 제가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는데 사실은 이제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죠. 본인이 처한 입장에 따라서 이것을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보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비상 상황에 해당한다. 소위 말해서 최고위 기능 상실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비상대책위원회의 전환 요건이 이제 당원 단계에 규정이 돼 있는데 그 전환 요건에 대한 해석이 각기에 따라 다른 거였습니다. 근데 그 당원 단계의 최종 해석 권한은 상임정국위원회에 있어요. 그래서 상임정국위원회에서
저렇게 의결을 통해서 해석을 한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저게 뭐 없는 당원 당규 절차를 구체화시킨 게 아니고 네. 당원 당규의 해석에 관련된 최종 권한은 유권해석기관은 상임정국위기이기 때문에 상임정국위원회에서 저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죠. 예. 그럼 저 해석에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어쨌든 당의 공식 해석이에요. 그래서 법원도 저기에는 관여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예. 옳고 그르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예, 해석은 예. 권한을 가 유권 해석이기 때문에 예. 그 해석에 기속이 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박진영 교수님께서는 이 비대위 전환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친 이준석계 사람들이 많이 좀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준비된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조기 전당대회를 한다면 이준석 대표는 당권에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까? 그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했던 변화의 바람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면 얼마든지 도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저희가 이제 그런 국민과 당원들의 여론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의 눈먼 자들 무슨 권력입니까? 저는 이분들이 대통령을 팔아서 장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대통령 의중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는 편법으로 비대위를 하게 되면 우리 당의 운명이 법원으로 간다. 이준석 대표는 자기 방어 차원에서 대응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러면 당내 파워 싸움이 지속적으로 멈추지 않는다. 계속된다는 거예요. 네, 이준석 대표의 복귀 문제를 두고 당내에서도 좀 해석이 엇갈리는데요. 서병수 의장은 비대위가 구성되면 자동으로 이제 해임이 되는 거다라고 하고 있고 조혜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의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또 추후에 논의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비상대책이라는 게 결국은 당대표입니다. 임시 당대표입니다. 네. 이 선관위에 등록되는 정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에서 새로운 비대위원장으로 당대표가 바뀌는 건 맞죠. 네. 네. 뭐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다만 이 비대위가 얼마나 기간을 가느냐에 따라서 앞에 김용태 최고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복귀, 당대표가 아니라 네. 예를 들면 다음 전당대회 출마하느냐 이런 예. 부분들까지도 저는 정해진다고 보는데요. 그거는 왜 그렇죠? 제가 예측하기에 이준석 대표 징계가 지금 내년 1월 초까지입니다. 네. 1월 초 전에 정기 전당대회를 해버리면 이준석 대표는 징계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전당대회 출마도 못합니다. 당원권이 정지된 그렇죠. 상태라서. 당원권이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아마 그런 상황까지도 만들어질 거라고 좀 예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준석 대표의 완전한 정치적 퇴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네. 윤기찬 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준석 대표가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 여지는 아직 남아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 부분은 완전 차단되는 거라고 보세요? 결정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비대위의 활동 기한, 존속 기한 내지 역할에 대해서는 이제 전국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기 때문에 네. 그 의결 이전까지 뭐 다양한 의견이 분출될 수 있죠. 그러나 어쨌든 저는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그런 가능성은 다양하지만 네. 이준석 당대표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 SNS를 통해서 하는 얘기들이 네. 글쎄요, 그 비대위 체제 그 내용 확정 과정에서 저런 의견, 그 이준석 대표 SNS를 통한 의견들이 반영이 된다 그러면 본인한테 불리한 의견이거든요. 네. 그래서 왜 저렇게 할까? 저는 개인적으로 비대위에서 본인이 출마할 수 없는 이런 비대위 체제의 내용 확정을 오히려 바라는 게 아닐까 정치적으로 그런 오해까지 생길 수 있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이런 당의 내분이나 혼란이나 비상대책위원회 요건에 맞는 상황이 벌어진 이유는 네. 여러 가지 뭐 제세력의 이해관계가 있겠죠. 그런데 이준석 당대표의 본인에 관련된 행위로 징계가 된 것이 시발점이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분란이 시작이 된 거고 네. 그게 만든 징계 사유가 아니잖아요. 원래 있는 징계 사유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일단 어느 정도 잘못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예전의 정치문법으로 따지면 유감스럽다, 잘못했다 이 정도의 당대표로서의 어떤 유감 표명을 해야 되는데 책임 있는 이것은 뭐 내 자세라든지. 책임 아니고 뭐 어떻게 보면 나에 대한 뭐 박해다 이런 식의 또 프레임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게 정치 알력 다툼으로 비춰지기 시작했고 네. 마치 국민의 힘 내부의 권력 다툼에 의한 희생적 징계 뭐 이런 식의 그 인식을 갖다 보니까 아직 여기까지 흘러온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9일에 있을 전국위에서도 이제 최종 결론이 날 텐데 이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통과될 거라고 보세요? 무난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상임정국위에서 요건에 대해서 해석을 했기 때문에 네. 비대위 전환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당원 당규는 뭐 크게 중요한 것들이 아니에요. 예컨대 뭐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지명한다. 이 임명한다. 부분은 비대위의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을 의결합니다. 그것을 형식적으로 지명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을 것 같고 네. 예. 그렇다면 비대위의 존속 기한이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언제까지 할 것인가. 예. 다시 말해서 조기 전당대회를 언제 할 것인가. 예. 네. 1월 9일 이후에 하면 이준석 당대표가 출마할 수 있죠. 네. 징계가 풀리기 때문에 이전에 하면 이준석 당대표가 출마하기 어렵고 아마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그 전에 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은 지금 분위기로만 봐서는요. 지금 분위기와 이준석 당대표의 대응 내용으로 보면 1월 9일까지 갈 이유가 없어 보인다라는 의견이 혼란이 많겠죠. 더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빠르게 한다는 쪽의 명분이 더 크지 않겠나 저는 하는 그렇게 생각이 보고요. 들거든요. 지금 이준석 당대표의 대응 내용은 내부 총질을 넘어섰어요. 내부 총질이라는 평가를 넘어서서 외부에서 당을 공격하는 형태의 오히려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는 좀 수위 높은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비대위 뭐 존속기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 수렴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예.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말씀 주신 것처럼 SNS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계속해서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긴 합니다만 실질적인 행동, 어떤 행동을 보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법률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여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제 이제 이준석 대표 입장이 방송 리포트를 통해서 나왔는데 가처분 신청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가처분 신청을 하겠죠. 아마 법률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저항은 저는 다 할 예.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게 국민의힘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보고 계시나요? 그렇죠. 이제 통상적으로 이 법원이 정당의 일에 잘 개입하지 않거든요. 예. 다만 이제 절차적으로 그 과도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정당이 거기에 대해서 뭐 시정 명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법원이 내릴 수는 예. 있습니다만은 정당이 그걸 또 잘 안 받아들여요. 실제로. 결국 법원이 시정 명령을 하더라도 그거를 안 받아들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이게 당원 당규라는 것을 그 당시 당원 당규와 개정된 당원 당규가 다르다고 예. 해버리면은 그때는 그게 의미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때 당원 당규를 개정했기 때문에 예. 지금 비대위원장 선출한 게 정당하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별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정당이라는 것이 사인이 아니잖아요. 네. 단체로서의 집합되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 책임 소재가 누구인지도 불분명하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법원에 이 가처분 신청하는 것은 역시 정치적 행위이지 이것이 어떤 효과를 낼 것이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고요. 네. 다만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이준석 대표가 이 쏟아내는 발언들이 탄압받고 억압받는다기보다는 조롱한다는 느낌을 주는 것은 저는 좀 상당히 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준석 대표가 믿을 곳은 국민 정서와 지지자들의 마음이거든요. 네. 예. 그런 분들에게 내가 탄압받고 있다, 억압받고 예. 있다, 박해받고 있다 이런 느낌을 줘야 되는데 똑같이 과거에 했던 이 상황에서도 삼국지의 이상한 고사를 인용하면서 하는 게 이게 과연 이 당원들의 정서에 맞을까?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발언들이 국민들에게 내가 피해를 당하고 있고 억울하게 내침을 당하고 있고 이런 데 울림을 주기보다는 뭔가 조롱하는 듯한 느낌이 근데 든다라는 그 조롱하는 저 지적이신 대상이 거죠. 누구예요? 예. 대통령이잖아요. 예. 대통령을 대상으로 해서 저런 일들을 이제 저런 말들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해결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이 비상 상황이면요. 모두가 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예. 이준석 대표도 이 상황에 대해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반성이라든가 사과가 있어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또 한 축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도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는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결국 이걸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형태이든 간에 화해라든가 이 탈출구를 모색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저는 이 집권 여당의 갈등 상황이라는 것이 경제위기라든가 국가위기 상황에 또 한 축으로서 네. 국가의 위기를 보태는 상황으로서 계속 이어질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화해를 하기에는 너무 멀리 서로 떨어져 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기도 하는데 화해를 하려는 의사가 없죠. 이준석 당대표의 저런 언행을 비추어 보면 제가 심리 상태를 이제 추측컨대 네. 일단은 저는 탈당을 거의 확실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가처분 신청은 아마 여러 법률가들이 조언을 하겠지만 실제 인용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당대표가 당을 상대로 당의 결정을 상대로 가처분을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그러니까 인용 가능성 때문에 하거나 당대표로 돌아올 것을 대비해서 한다기보다는
아예 당을 흔드는 결별의 행위라고 수순을 볼 밟고 수가 있는 없어요. 거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결국은 정치권을 흔드는 행위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수위나 시점 등을 볼 때 저는 이준석 당대표는 당으로 돌아올 생각을 버렸다. 혹시 그러면은 그 이준석 대표가 그전에는 계속 윤핵관을 중심으로 비판을 해오다가 이번에는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는 발언을 꺼내기도 했거든요. 이것도 같은 맥락선상에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당대표의 행위는 사실 아니잖아요. 우리 네. 당원의 상에 보더라도 당대표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어제 발표됐나요? 24%까지 내려왔어요. 시점도 눈여겨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는 지금 대통령이 가장 어려울 때 대통령에 향한 가장 강한 공격을 하고 있어요. 네. 당이 가장 어려울 때 당을 향한 가장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 당대표 아무리 누가 잘했든 누가 잘못했든 네. 당원의 정서를 고려한다 그러면 저는 돌아올 생각을 품고 하는 행위치고는 너무 예. 수위가 높다. 네. 앞서서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만약에 법리적으로 자신이 있으면 할 수 있는 행동 또는 탈당을 마음먹었을 때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이제 분석을 해주셨잖아요. 법리적인 법률가시니까 법리적인 부분만 봤을 때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 입장에서 보면 가처분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건 당연해요. 본인의 당대표직이 어떻게 보면 복귀가 무산되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절차상의 하자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당의 자율적인 결정에 대해서 법원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유권 해석도 받고 여러 가지 상임 정국이나 정국위를 열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하나 만약에 이준석 당대표 입장에서 보면 소위 트집 잡을 수 있는 거, 네. 소위 말해서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은 최고위의 의결이죠. 네. 예.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에 사퇴 의사를 표한 분들이 포함된 의결 절차를 통해서 상임정국위와 정국위를 소집했다. 그러니까 소집 결정을 했다. 이 부분은 사실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지만 네. 그러나 최고위원들의 선출 절차를 보면 선출된 이후에 지명을 하고 수락을 해서 최고위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은 거기 사이에는 당의 의사가 포함된 당의 이제 사표 수리 절차가 필요하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어서 네. 뭐 어쨌든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는 지점은 그 지점만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상당히 속전속결로 지금 이뤄지고 있는데 또 다음 주에 국민의힘이 어떻게 움직일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8월 말에 전당대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당대표 후보들의 경쟁도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후보들의 목소리 먼저 듣고 오시죠. 나라가 돼서 그런지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할 수가 있는지 이제 의문스러운데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그 악성, 주술적 사고 이런 데 영향을 받던 게 아닌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검찰, 경찰의 강압 수사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언론과 검찰이 나를 죽이려 한다 이러면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재명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적인 해명을 낳는 정도의 그런 방식으로는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 진솔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저는 진짜 그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보다 이 실언 리스크가 더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네네. 자, 이게 언론 탓에 의해서 유권자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 일단 농부가 밭을 탓하는 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네, 지난주 당대표 후보들의 TV 토론에서 가장 집중됐던 부분은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 부분이었습니다. 우려되고 있는 점은 당대표가 되고 나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점 때문에 기소라도 되면 어쩌냐, 또 기소가 되면 당원에 따라서 당대표 직무가 정지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 또 너무 혼란스러워지는 거 아니냐. 이래서 당원까지 고쳐야 한다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아마 당원에 기소되면은 직무정지가 된다는 네. 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또 3항에 네. 정치적 탄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정치적 탄압이라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기소가 되면 이거는 정치적 탄압 때문에 기소가 됐다라고 해석이 되면 이거 정지가 안 됐을까요? 그렇죠. 민주당에서는 사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이 이야기들이 당장 바로 나온 게 아니고 지난 대선 때부터 꾸준히 나왔던 이야기들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아직 뭐 이 검경의 수사가 뭐 130곳에 이렇게 압수수색을 했습니다만 결정적인 것들이 나온 게 없고요. 그냥 의혹 제기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이 이재명 후보뿐만이 아닙니다. 네. 황운하 의원도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최강욱 의원은 지금 20선고까지 받았습니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두 분 다 현재 전혀 뭐 당원권이 정지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거는 사실은 야당으로서의 어떻게 보면 숙명인 거고 한편으로 보면은 검찰 정권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자구책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들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당원 청원 게시판 여기에서 지금 5만 명 이상이 같은 의견을 내게 되면은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데 굳이 뭐 그렇게 이 건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이 청원 게시판 건이 아니더라도 기존에 있는 당원 당규 해석만으로도 충분히 그렇죠. 기존에 있던 당원 당규 해석만으로도 가능하고요. 제가 좀 이 내부적으로 알기로는 이 청원과 관계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은 당원 당규도 이제 손을 봅니다. 강령 정책 당원 당규 다 손을 보는데 야당이라는 특수성, 특히 그리고 이 검찰 정부라는 특수성에 맞춰서 어떻게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것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지금 이 수사를 하려고 과잉 수사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를 당의 규정에서 반영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었다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당헌 개정 논의도 그렇고 사실 사전에 의원직을 얻었던 것도 그렇고 계속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방탄용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방탄용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죠. 사실은.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저는 비상식적인 주장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비상식적인 주장이 박용진 의원 등 다른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는 것 같아요. 그게 당 외로 확산되지는 않겠지만 예컨대 국민의힘이 그런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지지세를 가져오긴 어렵겠지만 당내에서 지지세 이동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서 지지층 이외에는 박용진 의원의 정치적 입지가 상당히 커질 수 있는 전당대회가 될 수 있고 그 판을 이재명 의원이 깔아주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 따라서 이 지금 경선 단계에서 민주당 경선 단계에서 불거졌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수사거든요. 수사 시작도 전 정부에서 시작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치적 탄압일까요? 그럼 정치인들이 범법행위 의혹을 받게 되면 특혜를 받아야 되나요? 그래서 상당히 저는 부적절한 발언의 연속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이 민주당 관련한 이슈도 좀 짚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못다한 것들은 내일 또 이어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